지난 10월 29일 미국 연준이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죠. 이게 우리 돈에, 우리 투자에 대체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연준이 드디어 금리를 내렸습니다. 와, 그럼 이제 주식시장으로 달려가서 뭐든 사야 할 때일까요? 헤드라인만 보면 그럴싸하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스토리가 훨씬 복잡해요.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연준이 대체 뭘 발표했는지 팩트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발표의 핵심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준금리를 0.25% 내렸어요. 그리고 둘째, 12월 1일부터는 양적 긴축, 그러니까 QT를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이 양적 긴축이라는 게 연준이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거였거든요. 이걸 멈춘다는 건 이제 더는 돈줄을 꽉 조이지 않겠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또 중요한데 파월 의장이 12월에 또 금리를 내릴 거냐는 질문에 그건 기정사실이 아니다 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지금 시장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장이요,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갈피를 전혀 못 잡고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시장의 반응이요?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두 동강이 났습니다. 한쪽에서는 와, 드디어 금리 인하다. 이제 기술주 날아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죠. 아무래도 대출 비용이 싸지니까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선 잠깐만, 파월 의장이 저렇게 신중하게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찜찜한데? 하면서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생각보다 엄청 느릴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에 더 무게를 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시장 전체가 우왕좌왕하는 와중에도 딱 한 곳만큼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로켓처럼 위로 쏘아 올렸죠. 바로 AI와 빅테크 섹터입니다. 네, 무려 5조 달러. 이번 금리 인하 소식에다가 또 강력한 실적까지 더해지니까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정말 역사적인 숫자죠. 5조 달러를 찍어버렸습니다. 시장의 돈과 기대감이 지금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렇게 복잡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우리 포트폴리오에 적용해야 할까요? 뉴스를 진짜 내 돈이 되는 액션으로 바꾸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양쪽으로 쫙 갈라진 시장에서는요, 아주 영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딱 3단계로 정리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방어태세 유지하기입니다. 금리 내렸다고 이제 끝났다, 위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앞으로 금리를 얼마나 더 또 얼마나 빨리 내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대비해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는 꼭 현금으로, 비상금으로 챙겨두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안전벨트가 되어줄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선별적으로 투자하기입니다. 네, 금리가 낮아지면 성장주에 좋은 환경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잔뜩 오른 주식에 막 불나방처럼 뛰어들면 안 되겠죠. 중요한 건 valuation, 즉 가격이 합리적인가 하는 점이에요. 좋은 기술주나 AI 관련주를 찾아서 한 번에 몰빵하기보다는 매달 조금씩 사모으는 적립식 투자, 바로 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이 지금은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핵심 섹터를 계속 주시하라는 겁니다. 특히 은행이나 보험 같은 금융주들이요. 이쪽은 수익성이 금리 방향에 따라서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그게 바로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아주 좋은 단기 트레이딩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3단계 전략을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감이 오실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좀 공격적이다 하시는 분은 현금 비중을 10% 정도로 낮게 가져가고 대신에 기술주나 AI 같은 성장주 비중을 70%까지 확 늘려서 기회를 노리는 거죠. 반대로 보수적이라면 현금을 30%나 챙겨두고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미래로 돌려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그 핵심 일정들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시장의 다음 방향키를 쥐고 있는 건 바로 연준이죠. 그럼 연준은 뭘 보고 있을까요? 바로 이 데이터들입니다. 특히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물가지수,
그리고 미국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고용보고서, 이 두 가지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아마 크게 출렁일 겁니다. 그리고 12월 1일 양적 긴축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날도 시장에 돈이 얼마나 풀리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고요. 정리하자면 지금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섹터들은 이렇습니다. AI와 빅테크는 낮은 금리의 최대 수혜주로 계속 주목해야 하고요. 금융주는 금리 변동성을 이용한 트레이딩 기회를 줄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 모를 변동성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방어주도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한 문장에 지금 상황을 가장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은 이제 끝났지만 앞으로 얼마나 빨리 금리를 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어떻습니까?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지는 않나요? 앞으로 닥칠지 모를 방어와 눈앞에 보이는 기회, 이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